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의 하지원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언어치료학과는 언어장애가 있는 분들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치료하는 전문가인 언어치료사, 공식 직업 명칭으로는 언어재활사라고 하는데요. 언어재활사들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학과입니다. 저희들이 만나게 되는 환자분들 중에는 뇌졸중과 같은 뇌 손상으로 인해서 실어증이 생기신 분들 또는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인해서 인지의사통장애를 겪게 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어르신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도 말이 잘 안 되는데 저 혹시 치매가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자,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단어가 진짜 생각이 안 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실제로 그런 순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분명히 그 단어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잠깐 알아 라고 하면서 뭐더라? 라고 계속 하시면서 기억을 해내려고 노력을 하시는데요. 그러다가 아하 하고 기억을 해내는 순간도 있으시고 또는 끝까지 기억을 못 해내시고 진짜 기억이 안 나네. 나 정말 치매되면 어떡해요? 라고 또 걱정을 하십니다. 자, 이런 경험들 우리도 가끔 겪지 않을까요? 저도 요즘에 참 많이 겪는데요. 자, 분명히 알고 있는 단어예요. 알 듯 말 듯 정말 혀끝에서 맴도는 것 같은 그 느낌? 답답하시죠? 자, 이렇게 알 듯 말 듯 혀끝에서 맴돌다라는 표현으로 Tip of the Tongue Phenomenon, TOT라고 하는 증상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말로는 정말 혀끝에서 맴돌다라는 번역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설단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설단 현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설단 현상은 왜 생기는지. 자, 그 다음 설단 현상을 겪게 되면은 특히 사람 이름이 더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왜 사람 이름이 더 생각이 안 날까? 이거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자, 그럼 진짜로 이런 혈전 현상이 많이 생기면 정말 치매가 되는지 아니면 벌써 치매가 된 것인지. 자, 요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일반 노인과 그다음에 치매 환자의 경계인 경도인지장 환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설단 현상 또는 치매로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제가 간단한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설단 현상이 무엇일까요? 그 정의와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 분명히 알고 있는 단어라고 느끼십니다. 자, 뭘 알고 있냐라고 하면은 의미나 개념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막 설명을 하세요. 이거 뭐지?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내가 분명히 아침에 먹었던 건데. 그 열대지방에서 나는 과일인데. 라고 하면서 의미나 개념은 적극적으로 막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근데 뭐가 기억이 안 나냐 하면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전체 이름이 다 떠오르지 않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름의 일부분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떠오르는 일부분을 막 또 말씀하세요. 이거 4글자인데 또는 3글자인데 뭘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자, 그러면서 노력해내려고 기억해내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노력해도 기억해내지 못하다가 보통은 못하다가 나중에 불현듯 생각해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시적인 증상일 수 있겠죠. 자, 제가 이 설단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실어증 환자들 그리고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단 현상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실어증,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건강하신 어르신들의 대상으로도 이 설단 현상을 연구를 했는데, 자, 그때 제가 사용했던 과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 이름이 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유명인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그 유명인들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 사람 이름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는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막 실험을 진행하는데 자, 사진을 넘기면서 이 사람 이름이 뭐죠? 라고 했는데 한 할머니 한 분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제주도 출신인데 전원일기의 맏며느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들으시고는 혹시 아셨나요? 자, 그러시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옛날에 노지연하고 드라마에서 나왔는데 잘났어 정말 이런 대사를 아주 찰지게 했었는데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혹시 여기까지 듣고 아시는 분들은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아주 옛날 드라마죠. 그렇게 막 답답해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결국은 저랑 같이 실험을 진행하는 1시간 동안에는 그분의 이름을, 그 연예인의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하셨어요. 자,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한 10시가 넘어서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까 대뜸 고두심 하고 누군가가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분이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루 종일 생각해내려고 하셨고 그러다가 10시가 넘어서 불현듯 그 이름이 생각나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하셔갖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해요. 그 순간은. 자, 이런 경험들이 그분은 분명히 건강하신 노인이셨는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자, 일반적인 경험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심하면 기억장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일반적인 경험하고 기억장애의 한 종류를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자, 설단 현상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자, 제가 지금부터는 어휘 인출에 대한 심리학적 가설에 근거해서 요 이유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언어로 말을 할 때는요,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냐고 하면 자, 먼저 개념 또는 의미를 형성을 합니다. 자,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개념들을 자, 그거를 담을 수 있는 언어로 구성을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언어를 산출 또는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 그 이후부터는 운동적인 측면이겠죠. 혀 운동, 입술 운동, 턱 운동, 그 다음에 성대 운동 이런 등등의 운동들을 자, 협응해갖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조음 활동 또는 구어 운동 활동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구어 운동 활동보다는 저 앞에 있는 개념 형성과 언어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뭔가를 말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 머릿속에서는 제일 먼저 개념들이 막 떠올라요. 자, 근데 그 개념들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의미로 구성되어 있겠죠.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동물이면서 네발 동물이고 고양이과인데 줄무늬 모양이 있고 밀림에 살고 좀 포악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의미들이에요. 자, 이거 의미를 듣고 제가 지금 말하고자 의도한 어휘가 뭔지 맞추셨을까요? 자, 이 개념들은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개인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내가 우리 아이와 동물원에 가서 봤던 거, 이런 경험들도 그 개념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살아오신 세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의미들은 더 풍부해져 있겠죠. 자, 이 개념들이 막 떠오르는데, 자, 재미있는 거는 이 개념들은 개별적으로 다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관련성이 있는 의미들은 연결되어 있어요. 막 그물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의미의 망 또는 의미 네트워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개념들이 활성화되면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개념에 해당하는 호랑이라는 어휘를 말하고 싶었어요. 자, 근데 친절하게 호랑이라는 어휘만 떠오르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지가 않고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 음이랑 관련 있는 어휘들도 막 활성화가 돼요. 자, 동물이야 라고 하면은 동물에 해당하는 원숭이, 사자, 호랑이, 고양이 이런 것들이 막 활성화가 되고, 자, 밀림에 있어 그러면은 나무, 숲 이런 것들도 활성화가 됩니다. 자, 물론 관련이 있으니까 다 어휘가 활성화가 되는데, 자, 제가 떠올렸던 저 개념들을 모두 담고 있는 목표, 표적 단어는 단 하나예요. 호랑이. 그쵸? 자, 근데 호랑이가 가장 활성화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오래 살아남지만 인지적인 저하를 겪게 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 일부 정상인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일부 관련이 있는 나무 또는 원숭이 같은 어휘는 빨리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관련이 있는 뭐 사자 이런 단어는 좀 더 오래 살아남지만 그래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끝까지 강하게 살아남은 호랑이만을 잘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인지적인 저하나 또는 건강하더라도 정신이 분산되어 있을 때, 주의력이 분산되어 있을 때, 이럴 때에는 우리가 말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럴 때에는 다른 어휘를 선택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다 경쟁 관계예요. 근데 생각해보니 나이가 들수록 어휘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그러니까 그 표적 어휘에 경쟁하는 어휘들은 더 많아져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말 실수를 할 가능성이 또 더 늘어나지만, 자, 반면에 건강하면 이것들을 잘 억제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호랑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자는 억제시키고 고양이는 억제시키고 이 기능도 매우 중요하겠죠. 억제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인지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순차적인 순서로 우리가 어휘 활성화가 진행이 되고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호랑이라는 목표 단어, 표적 단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순차적인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도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저는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 왔고, 그 다음에 서울에 온 김에 저희 아이도, 어린 아이도 데리고 왔어요. 자, 그랬는데 저는 온통 학술대회 발표에 정신이 다 가 있는데, 자, 남산에 놀러 간 저희 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는 받았어요. 그래서 잘 있니? 하고 했는데 저는 다 저의 뇌는 다 학술대회 발표로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받았는데 하면서 대화 중에 재미있어? 잘 갔어? 엘리베이터 잘 탔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엘리베이터가 아니었겠죠. 남산에 가서 케이블카 잘 탔니? 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라는 단어가 잘못 선택이 됐어요. 자, 그런 경험들 많이 해요, 저는. 굉장히 많이 해요. 자, 근데 거기서 왜 잘못된 어휘 선택을 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빈도. 엘리베이터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케이블카? 생각해보니 둘은 좀 비슷한 의미가 있네요. 타는 거고, 높이 올라가는 거고, 네모나고, 의미를 공유하는데 그 중에서 케이블카보다는 엘리베이터를 더 많이, 더 빈번하게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가 집중하지 못하고, 저희 아이와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분산되었을 때는 그런 빈도, 더 많은 빈도로 사용되는 어휘가 잘못 선택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이런 경험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호랑이라는 목표 단어를 잘 선택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 머릿속에서 또 어떤 프로세싱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시면, 자, 호랑이인지 뭔지, 자, 모호하게 선택을 했어요, 어휘를. 자, 그 다음에는 선택된 어휘의 말소리 정보들을 이제 강하게 활성해야 돼요. 자, 이 말소리 정보를 우리는 음운 정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음운 정보가 바로 그 어휘의 이름인 거죠.
자, 호랑이라는 단어는 음운들. 자, 여기서 히읗, 오, 리을, 아, 이응 이런 음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근데 아까 음운 정보는 말소리 정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히읗, 리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철자 이름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소리 정보로 흐, 오, 르, 아, 응, 이 이런 소리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순서가 있죠. 그런 음소, 음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일련의 순서가 있어요. 자, 흐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오가 오고 그 다음에 르가 오고 아가 오고 이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도 안 돼요. 자, 이렇게 호랑이라는 이름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구성하고 있는 말소리 정보, 음운 정보들을 다 인출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순서화하는 과정을 우리 머릿속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순서대로 인출하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또 빈도 효과가 있어요. 자, 흐, 오, 르, 아, 응 이런 음소 중에 우리가 한국어에서 아주 많이 쓰는 음소는 먼저 선택이 돼요. 자, 근데 음운 정보들은 사실은 개수는 제한돼 있죠. 왜냐하면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말소리 개수는 제한되어 있어요. 많아봤자, 그래봤자 19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 중에서 선택하고 조합을 달리해서 순서를 달리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흐, 오, 르, 아, 응을 잘 선택을 했어요. 호랑. 근데 우리말에서 르 소리는 빈도가 굉장히 빈번해요. 높아요. 자, 흐보다 르가 빈도가 높기 때문에 자, 먼저 리을이 선택되면 걔가 먼저 올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자, 그러니 그 다음에 시퀀싱 순서를 잘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쉽지 않아요. 이 정보 처리 과정이 쉽지 않아요. 자, 설단 현상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음운 정보를 활성화시키고 그 음운 정보를 구성하는 말소리, 음운 요소들을 인출을 하고 그것을 순서화하는 요 과정을 우리는 음운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음운 정보 처리 과정에서 방해를 받거나 또는 이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설단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 설단 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의미나 개념은 막 설명을 하더라. 왜? 의미나 개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근데 그 이름을 떠올리지도 못하더라. 자, 그 이름 즉 음운 정보들을 떠올리지 못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떠올릴 수도 있어요. 호로 시작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설단 현상이라는 거는 음운 정보 처리 과정의 어려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음운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억 과정을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죠. 요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정보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자, 기억 속으로 잘 입력이 돼야 돼요. 정보가. 자, 이거를 부호화라고 얘기하고요. 자, 입력이 되면 그거를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잘 유지, 저장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할 때에는 그 기억 속에서, 저장되어 있는 기억 속에서 잘 찾아서 인출해야 됩니다. 기억으로부터 출력까지. 입력, 그 다음에 저장, 출력의 이 전 과정을 우리는 기억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저장, 기억 속에서 유지하는 이 저장 단계를 기준으로 우리 입력과 출력을 다른 방향에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되어 있어요.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우리 머릿속 깊숙이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입력이 잘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인풋이 잘 들어야 되는데
자, 인풋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우리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는 거는 아니에요. 자, 물론 잘 들어와야 돼요. 입력이. 예를 들면 새롭게 접하는 정보. 저는 샤인머스켓이라는 과일을 어렸을 때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이 들어서 몇 년 전부터 먹기 시작했는데요. 샤인머스켓이라는 그 말소리 정보는 굉장히 생소했어요. 자, 그게 잘 기억 속에 남기 위해서는 샤인머스켓이라는 입력 정보가 명확하게 잘 들어와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기억 속에 저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가 필요하냐면 자, 그 샤인머스켓이라는 정보가 사라지지 않게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를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자, 특히 긴 정보들, 말소리죠. 샤인머스켓 5글자네요. 이거는 꽤 복잡한 정보예요. 그거를 내 별도의 노력이 없으면 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입력된 정보는 한 몇 초 이내에 모든 사람의 머리에서 사라집니다. 뭐가 없으면? 별도의 작업 기억 활동이 없으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ing를 강하게 했는데요. 그 순간순간에 내가 별도로 하고 있어야 돼요. 자, 학교에서는 그런 정보를 잘 장기 기억에 보내기 위해서 작업 기억 속에서 조작해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업 기억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내 기억 속에서 샤인머스켓이 잘 저장이 됐다라고 하면 매번 그거를 쑥쑥 잘 인출하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설단 현상 같은 증상도 겪게 되는 거고요. 자, 장기 기억 속에 분명히 있어요. 자, 그것을 인출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작업 기억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 작업 기억.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작업 기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신 베들리라는 학자가 있어요. 베들리는 작업 기억을 음운 루프로 설명을 했습니다. 음운 루프. 자, 루프 하면 뭔가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 같죠? 뭔가 긴 복잡한 정보가 들어오면 이거는 임시 단기 기억 저장소에서 잠시 머무를 뿐이에요. 자, 이거를 잘 붙잡기 위해서는 음운 루프에서 별도의 노력. 가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노력이 리허설이에요. 되뇌기. 해보는 거죠. 샤인머스켓. 자, 근데 이게 어른이 되면은 그렇게 소리내서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베들리는 이걸 내연적 시연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마치 영어 단어 외울 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단어, 처음 접하는 영어 단어지만 의미는 다 알고 계세요. 자, 펜슬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이거 연필 쓰는 거 다 알지만 펜슬이라는 소리 정보들을 잘 붙잡기 위해서 펜슬 해보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리허설을 하고 있다. 자, 의미 정보가 아닌 어떤 소리 정보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또 있어요. 숫자들, 전화번호, 아니면은 비밀번호. 이런 숫자들의 나열은 그냥 무작위적으로 정해진 거죠. 각각의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뭐 7과 9 간의 의미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9와 2 간에도 의미 정보의 연결은 없어요. 단지 그 소리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단기 기억의 용량은 많아봤자 8자리 숫자?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적으로 끊어서 외우기도 하죠. 3092 끊고 8402 이런 전략을 취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정말 남기기 위해서는 외우죠. 3092 8402. 자, 이 숫자는 누구의 숫자인지는 몰라요. 3092 8492 이렇게 리허설을 하면, 반복적으로 하면 이 정보가 우리의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더라 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긴
말소리의 조합들은 아니면 숫자의 조합들은 이거를 기억시킬 또 다른 뭔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음운 루프에서 내연적인 시연을 거쳐서 우리 단기 기억소에 임시 저장된 정보들이 장기 기억으로 옮겨가더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까먹었어. 자, 까먹다라는 거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기억 속에서 지워지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자, 근데 지워진 게 아닙니다. 장기 기억 속에는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 들어보는 또 소리 정보였는데요. 럼프스킨. 자, 이게 언젠가 뉴스에 매번 나오더라고요. 소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나라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뉴스들이 3일 내내 나왔고 저는 3일 내내 들었습니다. 자, 근데 도통 그 럼프스킨이라는 소리 조합은 뭐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근데 뭐더라? 라고 했는데 그게 기억 속에서 지워진 게 아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거 럼프스킨이잖아 라고 하면 맞네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내 기억 속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 나는 이런 새로운 단어의 소리 정보들을 장기 기억에 저장시킬 때에도 별도의 적극적인 작업 기억 활동이 필요하고, 자, 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게 분명한 그 정보를 인출할 때에도 나에게는 별도의 작업 기억 활동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음운 정보를 활성화시키고 음운적인 정보들을 다 각각을 인출하고 그다음에 그 순서화해서 저장을 시키는 거는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단어의 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자, 빈도라는 거 앞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단어 빈도 효과라는 거는 우리가 어휘를 산출하고 어휘를 처리할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우리 머릿속에서 미치고 있습니다. 단어 빈도 효과는 자주 접하는 고빈도의 단어가 자주 접하지 못하는 저빈도의 단어보다 더 빨리 처리되고 더 쉽게 인출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설단 현상은 고빈도보다 저빈도 단어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자, 아까 예로 말씀드렸던 케이블카 대신 제가 엘리베이터라는 단어를 잘못 선택한 것 또한 빈도 효과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빈도 효과. 자, 그 다음에 더불어서 습득 연령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나이 들어서 습득한 어휘예요. 근데 나이 들어서 습득했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자, 이렇게 나이 들어서 습득한 어휘와 아주 어렸을 때 습득을 했어요. 어렸을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는 별로 사용할 일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 습득한 어휘 간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자, 이런 질문을 드리면 저희 이제 언어치료학과 많은 학생들이 최근에 한 거가 더 쉽겠죠?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연령 초기에 습득한 단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후기에 습득한 단어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의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먼저 습득한 단어는 내 머릿속에서 자리 잡았어요. 나중에 그와 유사한 어휘가 들어오면 미리 습득한 단어와 연결해서 후기에 습득하는 단어가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아까 샤인머스켓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를 들었었는데
청포도 같죠, 샤인머스켓이. 청포도라는 단어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접했던 단어예요. 어떨 때 많이 접했냐면은 포도알 색칠하기. 피아노 한 번 치고 포도알 색칠하고, 뭐 수학 문제 풀고 요 포도알 색칠하고. 그게 다 청포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청포도를 실제로 많이 먹지는 못했는데, 자, 그런 식으로 청포도라는 단어를 유치원 때 습득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샤인머스켓이라는 어휘를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게 새롭게 배웠는데 최근에는 청포도라는 단어를 쓸 일이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샤인머스켓을 배울 때에는 내 머릿속 깊숙이 있는 청포도 같은 거를 통해서 새롭게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샤인머스켓 먹을래, 샤인머스켓 사러 갈래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청포도라는 관련 있는 어휘가 활성화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웠던 단어는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머릿속에서 활성화될 기회가 훨씬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더 쉽게 처리가 되더라라는 거죠. 자, 이런 비슷한 예 중에 하나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보면 그 다음에 좀 연세가 많이 드셔서 또는 치매 같은 이제 질환을 겪게 돼서 가끔씩 또는 자주 그런 말 실수, 단어 오류를 보이시는 경우에 저를 보고 저희 엄마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은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보고 저희 어머니 이름이 인자, 자자인데 인자 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저를 얼굴을 못 알아보셔갖고 이렇게 인자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을 수도 있지만, 자, 저는 저희 엄마보다 우리 할머니 머릿속에 더 나중에 자리 잡은 단어이죠. 자, 그러니까 저를 받아들일 때는 인자의 딸. 저를 부를 때마다 인자라는 단어는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면 나중에 인지 저하가 생기면 그 이전에 계속 머릿속에서 활성화를 많이 시켰던 단어만 오히려 살아남는 경향이 있더라. 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또는 치매 환자분들이 옛날 기억은 잘하세요. 옛날 집 주소도 외우세요. 근데 최근에 지금 살고 계신 집 주소, 최근에 겪으신 일들은 기억을 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자, 이런 것 또한 여러 가지 가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습득 연령 효과로 어느 정도는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효과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말씀을 드릴게 설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 머릿속에서 이런 나름대로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쳐서 어떤 단계에서 방해를 받으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왜 사람 이름과 같은 고유명사는 더 생각이 안 날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의 의미와 의문 정보의 연결은 같지 않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이제 여러 사진들을 쭉 나열했는데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가 있네요. 다 다른 애들이에요. 그쵸? 다 다른 애들이고 다 독립적인 개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는 공유하는 의미적인 속성이 있어요. 동물이고, 네 발이고, 포유류이고, 애완동물이고, 귀엽다. 그다음에 멍멍 짖는다. 꼬리를 흔든다. 이런 공유하는 속성을 가진 모든 아이들은 다 우리가 강아지라는 보통 명사로 부릅니다. 다 다른 애들이지만 공유하는 속성이 있으면은 강아지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그쵸? 자, 그러니까 강아지라고 부를 기회는 훨씬 더 많아요. 얘도 강아지, 쟤도 강아지, 여기도 강아지. 자, 반면에 고유명사를 좀 살펴볼게요. 자, 오늘 저를 처음 보셨을 텐데요.
저를 보시고 제 이름 하지완이라는 거를 좀 처음 아셨어요. 자, 근데 저를 이제 1시간 동안 같이 이제 요 영상을 보신 다음에 저에 대한 개념들이 뭐 다양할 수 있겠지만, 여자이고, 뭐 교술에 언어치료 전공을 한대요. 짧은 머리였어. 대구에서 왔나 봐. 그다음 시민강좌에서 본 적 있어. 이런 의미 정보들을 막 활성화를 시키면, 자, 이 의미 정보를 공유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이름이 하지완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자, 이런 의미 정보에 이 하지완이라는 이름은 1대1 관계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얘도 강아지, 쟤도 강아지, 여기도 강아지보다는 고유명사는 얘만 하지완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그럼 하지완이라는 이름에 다른 사람이 있을 텐데 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에다 검색을 해봤더니 하지완 애기 돌잔치라고 나오더라고요. 봤더니 남자 애기, 돌을 맞이한 남자 애기 이름이 하지완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남자 애기와 저랑은 의미적으로 공유하는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고유명사는 요 이름을 공유하는 의미 정보들이 그 내포적 속성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 공유하는 내포적 속성이 존재하지 않고, 자, 그 의미 정보와 의문 정보가 1대1 대응일 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미 체계에서 연결성이 작죠, 서로. 자, 정보 간 연결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고유명사는. 자, 아까 어휘 처리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1년의 순서들이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거쳐서 우리가 어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의문적으로도 채워넣게 되는데 자, 모든 게 다 연결이었어요. 의미 정보 간에도 연결, 의미와 의문 정보 간에도 연결. 자, 그래서 그 의문 정보를 잘 찾아야 되는데 자, 이런 정보 간 연결이 약하다면 당연히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떠올리고 고유명사에서는 의미를 떠올리고 그 이름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 이름 어렵다. 그쵸? 잘 까먹는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진지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이러한 설단 현상들이 왜 일어나고 어디에서 더 어려운지, 그 다음에 그 어려운 게 왜 더 어려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치매일까요? 또는 치매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의 대답은 저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치매에 대한 진단은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지 알 수 있겠죠, 정확하게. 자, 하지만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설단 현상과 같은 그런 말 실수, 오류, 그 다음에 인지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치매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본인도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좀 걱정이 되는 단계이구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근거에 기반해서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연구 중에 일반 노인과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설단 증상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봤던 그 연구 결과를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경도인지장애,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라고 부르는데요. 이 MCI는 치매는 아니에요. 아직은 치매로 진단받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노화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그 인지 능력의 감퇴보다는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동일 연령대에 비해서 인지 기능,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아직 보존하고 있으셔서 치매로 진단은 안 되지만, 하지만 MCI의 일부는 치매로 증상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또는 일부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그 상태로 유지되기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MCI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 MCI MCI 분들을 잘 선별해서 훈련을 하면, 도움을 드리면 치매로 진행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집단입니다. 이런 경도인지 장애 환자와 일반 노인들의 설단 현상을 비교를 했는데, 자, 그러면 아까도 우리도 이러한 설단 현상을 겪는다, 간혹 가다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경도인지 장애 MCI 환자분과 비교하기 전에 먼저 연령대별로 정상인들은 과연 설단 현상을 얼마나 많이 겪을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청년층,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 간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 주황색 그래프가 이름 일부를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파란색 그래프가 이름 전체를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로 나눠서 전체 설단과 부분 설단이라고 이름 붙여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누구부터 확 떨어지냐면요. 중년층부터 유의미하게 청년층보다 설단율이 높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주황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를 좀 비교해 보면 중년층의 경우 파란색과 주황색의 그 차이가 확 더 두드러지죠. 청년층보다. 그러니까 중년층부터 일부도 인출하지 못하는, 단어 이름 전체를 인출하지 못하는 전체 설단율을 유의미하게 많이 보였습니다. 자, 물론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장년층, 노년층으로 진행되면서 이 증상은 더 심해져요. 자, 근데 중년층 40대부터 이런 인지 저하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자, 더불어서 이 실험에서 사용했던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명인 이름대기 과제였는데요. 사람 이름대기 과제는 굉장히 연령에 민감하게 인지 저하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인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 자, 경도인지 장애 환자와 그 다음에 정상 노인들 간 비교를 설명을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인지 저하, 연령이 들면서 인지 저하가 진행이 되면 왜 이렇게 설단 증상이 증가할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 가설로 설명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완전 활성화 가설.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되긴 되는데 불완전하다. 나이가 들면서 더 불완전해진다. 자, 의미 기억을 통해 목표 단어를 떠올릴 때 기억이 난다고 여겨요. 왜요? 활성화는 됐기 때문에. 하지만 완전한 회성을 유도할 만큼 그 정도는 아닌 불완전한 기억 상태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자, 이거는 정보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활성화 정도가 약하다라는 뜻이겠죠.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신체 기능도 약해져요. 신체 활동도 강하게 못하고 약해지는 것처럼 인지 처리 과정에서 정보를 활성화시키는 그 정도도 약해지더라. 자, 요 가설로 설명을 하는 연구자가 있고, 또한 전달 손실 가설이라는 거는 정보 간 연결이 약화되어 있다. 그래서 정보 전달의 손실이 설단 현상의 발생 요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정보 간의 연결 약화를 그 이유로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불완전 활성화 가설과 전달 손실 가설을 종합하면
정보 자체도 활성화가 약하고 정보와 정보 간의 연결도 약하구나. 나이가 들면.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이런 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라는 거에서 이런 가설들에 기반해서 한 가지는 여기서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활성화를 자주 시키고 많이 시켜라. 자, 나이가 들면서 말씀이 없어지는 어르신들이 있으세요.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또는 누워만 계시고. 자, 그러면 점점점 더 불완전해지겠죠. 더 약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고 많이 활성화시키시고 정보와 정보 간 연결도 강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선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궁금했던 거 한번 넘어갈게요. MCI와 정상 노년층 간 설단 증상의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 하늘색 그래프가 MCI 경도인지장애 집단이고요. 주황색이 노년층 건강한 노년층 집단입니다. 두 집단 간 설단율이 평균적으로는 차이가 있었어요. 자, MCI 환자분들이 전체 단어를 다 인출하지 못하는 빈도도 평균적으로 높았고 부분 설단율도 평균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자, 따라서 MCI 집단하고 정상 노년층 간 설단 증상의 빈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더라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정상 노인, 건강한 노인들도 기억 못 해내네. 나도 괜찮지 않아? 경도인지장애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디에서 차이가 났느냐 하면은 자, 이렇게 설단율이 설단 증상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스스로 해결을 못 해내는 그 설단 순간에 저희가 단서를 드렸어요. 자, 한 글자 단서. 고로 시작하죠. 라고 하면 정상적인 노인분들은 고두심 하고 기억을 해내셨어요. 반 이상, 설단율의 반 이상을 해내셨는데 MCI 환자분들은 고로 시작하죠. 라고 해도 기억을 잘 못 해내셨어요. 그 설단 해결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차단 가설이라는 걸로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차단 가설은 단어를 검색할 때 표적 단어, 목표 단어와 함께 의미적, 의문적으로 관련 있는 여러 단어들이 함께 검색이 되는데 이것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여러 가지가 같이 활성화가 되고 모두가 경쟁 관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러면 경쟁 관계에 있는 표적 단어 이외의 단어들은 모두 억제가 돼야 돼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그다음에 병리적인 노화, MCI나 치매와 같은 병리적인 노화로 악화되면서 이 억제 기능이 떨어집니다. 자, 이런 억제 기능 저하로 인해서 표적 단어 인출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설단 해결률이 유의미하게 낮더라라는 결과를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로 시작돼요 라고 했을 때 고와 함께 고두심이라는 연예인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또 있죠. 고씨로 시작하는 주변에 인물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저만 해도 고현정, 고윤정, 고민정, 고씨로 시작하는 유명인들이 막 떠올라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고현정도 아니고 고윤정도 아니고 고민정도 아니고 다 억제를 하고 고두심이라는 표적 단어를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MCI 집단 분들은 억제를 못하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단서를 드려도 누구더라? 고현정이 아닌데?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점이 있더라. 자, 그래서
이러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론들, 그 다음에 이러한 증상들을 기반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 이렇게 인지 저하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병리적인 노화로 인해서 치매를 겪게 되거나 아니면 MCI가 의심되는 경우는 전문가한테 반드시 진단을 받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것뿐 아니라 자가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자가 훈련할 수 있는 팁들. 자, 이 얘기는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자, 앞에서 이러한 처리 과정들로 어휘가 선택되고 그 어휘에 말소리 정보가 채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보 간의 활성화를 강화시키고 정보 간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죠. 많이 말을 하셔야 한다. 자, 수동적으로 유튜브나 그냥 텔레비전을 듣기만 하시지 말고 들어오는 정보를 본인의 작업 기억을 활동시켜서 붙잡고 떠올리고 발음하고 해보시는 게 도움이 당연히 됩니다. 자, 더불어서 자, 이렇게 나름의 복잡한 처리 과정을 겪게 되는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전 단계의 강한 활성화는 다음 단계의 활성화를 촉진시킨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활성화되는 정보들은 막 말씀을 하세요. 뭐가 활성화된다고 했죠? 의미 정보는 활성화되더라. 아, 이거 동물인데, 4발 달린 건데, 사나운 건데, 아, 고양이랑 비슷한데. 자, 이렇게 의미 단계, 개념 단계의 정보들을 활성화시키면 그 다음 단계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활성화를 촉진시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단어가 생각 안 나시면 생각나는 거 다 말씀하세요. 자, 틀린 어휘를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아, 이거 고양이 아닌데 틀린 어휘를 선택하셨죠. 하지만 멈추지 마시고요. 고양이에 대한 관련 있는 정보들을 또 계속 떠올리세요. 자, 고양이는 발톱이 날카롭고 줄무늬가 있고 아, 맞네, 호랑이.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 하던 거 있죠? 뭐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백두산에는 나무가 있어, 나무를 잘 타는 건 원숭이.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결국 목표 단어랑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정보들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자, 의미 정보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연결망이 복잡하게 그물처럼 얽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단어를 선택하시더라도 그거에 대한 정보를 활성화시키면서 목표 단어에 근접해 갈 수도 있다. 자, 반면에 음운 정보들은 복잡한 그물망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고리로 엮여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 이름인 하지와는 저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겠죠. 말을 하겠죠. 이 나이까지 안녕하세요. 하지완입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 그러니 저는 하면 아가 찰싹, 아 하면 지가 찰싹, 즈 하면 이가 자, 이 순서가 바로 연결 자동적으로 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리허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련의 순서들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음운 정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었던 현정을 많이 얘기했으면 다음에는 현자가 붙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를 또 억제하고 목표 이름인 고두심이라는 이름을 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또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음운 정보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설단 현상에 직면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리를 해드리면, 많이 말씀을 일단 하시고, 활성화되는 의미 정보는 더 활성화를 시키시고, 어휘 선택이 잘못된 경우에도 그 어휘의 의미 정보를 계속 활성화시키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의문 정보를 찾지 못하면 부분적인 단서를 활용을 해보시고, 물론 이 부분은 가족분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이름 전체를 다 그것도 모르세요? 하고 말해주기보다는 무슨 글자로 시작되잖아요? 라고 힌트를 주시면 거기에서 우리 어르신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속 생각해낼 수 있도록 계속 기다려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자, 그러다가 그 이름 인출에 성공하시면 여러 번 되뇌어 보세요. 혹시 성공하지 못하시고 결국은 알려드려야 됐어요, 가족분이. 자, 그러면 맞네로 끝내시지 마시고 맞네 계속 반복해 보세요. 자, 우리 언어치료 분야에서는 사실은 언어 장애인들, 그다음에 언어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그 기능의 강화이고, 하나는 결함의 극복입니다. 자, 기능을 강화한다는 거는 우리가 말을 하는 기본적인 기능, 목적은 소통이죠. 의사소통. 근데 말을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언어 대신에, 말 대신에 다른 보조적인 수단을 사용을 해서, 예를 들면 제스처 같은 손짓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걸로 해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다. 자, 근데 여기서 이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는 경우들은 그렇게 증상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보다는, 자, 우리가 뭘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그냥 보조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소통을 하는 것보다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빨리 얘기를 해야 되면 핸드폰으로 찾아볼 수 있죠. 의미를 막 치면은 아까 의미적인 정보 넣으면은 검색을 해줘요. 자, 그러기보다는 이러한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신체 건강과 같이 인지 건강을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체 건강은 매일 관리하시죠. 건강한 우리 학생들도 몸무게는 매일 재보더라고요. 몸무게가 늘었다, 줄었다 매일 체크해요. 그 다음에 맨날 조깅하러 다니고 운동도 열심히 해요. 건강한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매일 관리를 하죠. 젊은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은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좀 진행을 더디게 하기 위해서 또 건강 운동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인지 건강 상태는 왜 매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지 않으시나요? 걱정만 하시지 마시고 치매면 어떡해? 라는 말을 굉장히 습관처럼 달고 지내세요. 우리 어르신분들이. 자, 그러지 마시고 매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셨으면. 자,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은 신체 건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인지 건강에도 해당됩니다. 건강할 때 인지 건강도 붙잡으시라. 또는 건강하시면 나는 굉장히 명석해 라고 생각하셔도 더 인지 건강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다. 좋겠다가 아니라 꼭 그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